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.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김연겸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돈이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은 한화정밀기계입니다. 독일 전시회에서 유럽의 칩 마운터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인데요. 한화정밀기계 비상장이고요. 반도체 IT 쪽의 장비 기업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지분 이제 100%를 보유한 모회사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하나 정밀기계가 하는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그룹 내 이제 전자 기계 분야의 제조 장비를 총괄해서 맡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 안에서 이제 주로 칩 마운터 사업을 주축으로 협동 로봇, CNC 공작 기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칩 마운터가 뭐냐? 이 칩 마운터는 고밀도 고집적 생산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휴대폰, 스마트폰, 그리고 스마트 TV,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것들을 고속으로 조립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고속 장비를 더 이제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제 ICT 그리고 스마트 공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3분기 매출액이 2,56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. 전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매출액이 1.31조고요. 영업이익은 57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. 그 안에서 상당 부분 나름 이제 한 축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밀기계 부분 역시 계속해서 향후 전망이 좀 밝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 따른 121선 조정을 받았는데요. 점진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매수가는 38,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45,000원, 손절 라인 35,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0%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 정밀기계의 성장성이 엿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. 스마트 솔루션 쪽에 반도체 제조 장비 쪽의 기업이고요. 한화 시스템이 또 상장돼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0%가량의 지분이 있는 기업이죠. 오늘 상승폭 넓히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돈이 되는 공시 두 번째 뉴스. 어떤 등급을 받을까요? 현대차 소식입니다. 현대차가 LA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워낙 우버가 또 잘하고 있지만 우버가 또 비행기를 샀더라고요. 사업 잘 되면은 또 비행기까지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미국 쪽에 잘 좀 공략할 수 있는 서비스 될까요, 현대차? 네, 지금 공유 자동차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버이죠. 근데 이제 우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공유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지역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.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랩이라는 그 공유 회사가 또 있고요. 또 러시아는 또 러시아만의 또 기업이 있더라고요.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 경제라고 할 만한 기업은 정확히 없죠. 왜냐하면 법령에 따라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이제 택시 면허를 사서 지금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기업들 타다나 이런 데는 지금 말이 많죠. 네,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향후에 우리 미래를 봤을 때는 이 공유 자동차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현대차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공유차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었죠. 그래서 일단 가장 좀 관계 있는 회사는 좀 현대오비스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현대오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전 세계 이제 EV 생산 브랜드, 그러니까 EV,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EV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 중에서 테슬라나 이제 중국의 이런 전기차 전용 회사를 제외하고 지금 기존 내연기관차로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이 현대 기아차가 유일하게 전용 플랫폼을 이 EV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
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. 향후에 이제 또 공유 모빌리티 업체 제휴, 이런 제휴의 뉴스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현대차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또 가장 최근의 뉴스에서는 9월 24일 날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업체인 지금 앱티브사와 JV 조인트 벤처사를 설립 관련된 설명회를 좀 개최한 것도 최근에 또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자율주행 그리고 공유 자동차 부분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의 향후 또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거기에 좀 관계 있는 또 회사 중에 현대모비스가 좀 가장 좀 적절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일단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, 현재 주가 흐름도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 이 3인방 중에서는 제일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또 오늘도 4%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 등급은 1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하지만 매수가는 굳이 따라잡을 필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25만 7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25만 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 40만 원, 손절라 2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현대차, 기아차의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. 자율주행 그리고 또 미국 쪽에 직접 가서, 우리나라에선 잘 안 되니까 규제가 있으니까 미국 쪽에 직접 가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바로 또 시작을 하는 건데요. 관련해서 뭐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까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고요. 그 가운데서 그러한 모멘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장성과 수혜가 이들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. 뭐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전기차, 수소차 쪽으로 친환경 관련된 이런 차 하이브리드까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, 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네.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 순위 10위까지 올라와 있죠. 내연기관 그 회사로는 거의 이제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향후의 플랫폼 역시 이제는 최근에 신차 나오는 것을 보시면 신차가 이제 뭐 내연기관에 이제 엔진을 달고 나오고 또 터보를 달고 나오기도 하는데, 동시에 보시면 하이브리드를 꼭 이제는 같이 나와요. 신차 나올 때 보면은 플랫폼에 꼭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포함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, 기아차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거기에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이 자율주행 그리고 주요한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차 그룹 내 자율주행 등의 신차 그리고 친환경차 쪽에 대한 수혜 현대모비스 1등급 받았습니다. 현대위아, S&T 모티브, 만도 모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. 자,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돈이 되는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과 화웨이가 중국 폴더블 폰 시장에서 정면 대결이 시작됐습니다. 중국 쪽에서도 신제품이 바로 오늘 나왔죠? 네, 맞습니다. 뭐 전일에는 이제 모토로라에서 또 폴더블폰, 예전에 우리가 스타텍이라고 굉장히 어른들이 사랑했던 썼었어요. 네, 브랜드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. 사랑했던, 예, 2000년 네. 초반이었죠. 이때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을 사용할 때 네. 이제 좀 굉장히 브랜드가 좀 그때는 좀 좋은 폰으로 좀 인식이 됐었고, 이 스타텍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이름이 있었죠. 근데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폰을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.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웨이에서 이제 메이트 X가 이제 새 신제품이 이제 나왔습니다. 근데 이번에 되게 좀 여러 가지 주의사항 중에, 기존에 이제 삼성의 폴더블 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폴더블 접을 때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가면 기스가 날 수 있다라는 주의가 이제 지금 주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데, 삼성과 좀 다른 건 이제 아웃 폴더예요. 인 폴더가 아니라 아웃 폴더라서 지문이 이제 계속해서 묻을 수밖에 없죠. 근데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, 영하 5도 이하에선 사용하지 마라라는 또 주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리플들이 영하 5도면 사실 겨울철 되면 중국에서 웬만한 지방 영하 5도 이하로 다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만큼 네. 아직까지는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것이 조금 불안전한 그런 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미래의 기술, 향후에 이제 그쪽으로 우리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고, 관련된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. 뭐 KH바텍, 뭐 세경 하이테크 등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지만 어쨌든 당장 교체되기는 힘들다.
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이제 OLED 이쪽 그리고 이 폴더블 쪽 같이 대응하고 있는 이제 BH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나머지 이제 뭐 KH바텍이나 이런 회사들은 너무 좀 주가가 좀 기대감을 좀 많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. 이런 종목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좀 BH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좀 살만한 종목 중에서 이제 BH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330억 원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 분기, 그러니까 3분기 때 이번 실적보다는 18% 감소된 실적이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4% 증가된 실적입니다. 아무래도 BH는 아이폰, 향, 제품 이제 비중,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3분기가 가장 성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둔화는 있지만 향후를 보다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폴더블 향 신규 매출이 내년 2020년에는 590억 원, 2021년에는 1,060억 원으로 이제 거의 2배씩 증가하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아이폰이 현재도 LCD를 기반으로 이제 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델 전부 이제 내년부터는 OLED가 이제 채택이 돼서 패널에 적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향 OLED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Y옥타가 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Y옥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또 수혜가 예상이 된다. 이 Y옥타를 적용한 이 RF PCB 같은 경우는 현재 네. 기존보다 단가가 10%에서 15% 더 높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. 또한 이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OLED 관련된 수혜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향후에 폴더블이 갑자기 내년부터 뭐 전체 스마트폰이 폴더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차근차근 이제 파일을 키울 텐데 거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. 20년에는 590억 원, 21년에는 1,060억 원으로 좀 기대가 되는 이 폴더블의 기대도 있고 또 내년에 아이폰향 OLED 관련된 기대가 있는 BH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자. 그래서 투자 등급은 네. 이제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왜냐하면 온전히 폴더블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폴더블 폰의 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점에서는 투자 등급 2등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매수가는 22,000원, 목표가는 3만 원, 손절 라인 2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번 광군절 때 우리 갤럭시 폴드가 매진됐었고요. 그리고 오늘 나온 화웨이 메이트 X 역시도 매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폴더블 폰에 대한 모멘텀들, 성장성들 기대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BH 고사양의 RF PCB를 폴더블 폰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성장세 예상되고 있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